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영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운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주식 잘 가다 막판에 그래서 살짝은 조정받고 마무리를 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지난주 금요일 시장 뭐 되돌아본다 한다면 네. 미국의 주말에 발표되는 그 CPI 지표 발표를 앞둔 뭐 경계감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 전에 네. 이제 미국 시장 자체는 목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에 대한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발표 전부터. 네, 제가 금요일 날 좀 출연해서 미리 좀 예방주사 성격의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딱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물가 CPI 발표를 앞두고 한마디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지 않겠는가. 얼마나 높길래? 네, 일어나. 그렇죠. 네. 시장 예상 가이던스가 10월 달에 6.2였는데 6.78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섰다는 것 자체는 약 7%가 좀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 포인트였죠. 충격을 받지 말아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6.8% 정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부분이 좀 나왔어요. 바이든 대통령 몰랐나 봐요. 그렇죠.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뭐 예방주사 성격의 주가 하락이 미국 시장에서 그런 나스닥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또 영향을 받아서 빠졌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결국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부분 자체가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으로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 오늘 약간 되돌림이 좀 나오겠죠. 일단 지난주 하락 부분 자체는 국내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8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정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많이 코스피 같은 올랐어요. 경우도. 왜냐면 코스피가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네. 하루도 쉼없이 올랐어요. 그렇군요. 7일 연속 올랐으니까. 왜냐면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에서 2,839였거든요. 네. 근데 3,03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일주일 만에 20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많이 쉬어야죠. 올라왔죠.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번 쉬어서 4일 만에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런 어떤 그 CPI 경계감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안 좋았거든요.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특히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네. 코스닥 시장에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과 매도가 감안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 하락폭이 좀 컸거든요. 네네. 대신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 투자가들이 매수는 지속이 좀 됐어요. 거의 한 5, 6천억대 매수를 지금 3일 연속 하고 있는 쪽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양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네. 업종 지수 대형주와 중소형주 지수를 본다 한다면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0.67% 빠졌는데 중소형 종목들 오히려 0.05 플러스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가 빠졌다는 거죠. 네.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론 헬스케어 포함해가지고 특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관련 종목들이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평균 4, 5% 빠졌거든요. 이런 또 부분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하락이 좀 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떴거든요. 거의 6.8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1,181원 정도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부담이네요.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달러가 좀 약간 반등을 했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코스피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뭐 전반적으로 뭐 유통이라든가 운수장비라든가 건설업종 약간 소폭 상승을 했고요. 네. 이게 철강금속이 좀 많이 빠졌는데 앞서 얘기했지만은 업종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은 포스코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이제 지주사 전환 이슈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예. 거의 4%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다른 여타 철강주 같은 동국제강이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대한제강이라든가 비철금속 쪽에 고려안이라든가 풍산은 다 올랐어요. 그 종목만의 문제였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대형주 포스코가 빠졌고 나머지 종목들은 괜찮았다. 중소형주가 괜찮다라는 의견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죠. IT 네. 같은 경우도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만 빠졌지 LG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같은 종목들 다 맥락에서. 떴어요. 삼성 SDI라든가. 그렇군요. 그래서 대형주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주도 섹터가 없었거든요. 일부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네. 다나리라든가 NHF 벅스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일부 IT 부품 쪽에 세경 하이테크라든가 관련된 부품종, 파트론이라든가 네. 스마트 부품 종목들이 요즘 좀 잘 나가거든요. 그렇군요. 관련 종목들이 선별적인 상승 전개됐던 것 같고 가장 많이 떨어진 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테슬라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4, 5% 정도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전반적으로 분리막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예. 바이오 종목도 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종목들 상승률 특징 몇몇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주가가 한 3, 4일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뭐 이유가 자체가 뭐 2차 전지 쪽이지만은 최근 뭐 투자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지만은 최근에 시작 자체는 아무래도 정제 마진이 중요하니까 최근에 지난 주간 단위로 정제 마진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떴습니다. 네. 저점 2주 전에 저점이 6.2달러까지 내려갔던 정제 마진이 9.98 정도까지 9.8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그렇죠. 단기간에 3, 40% 올라왔으니까 유가도 그러는군요. 반등했지 않습니까? 지난 네네. 주간 단위로 아마 7, 8% 정도 반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제 마진 부분 자체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닌가. 오히려 정유 쪽이군요. 네. 반면에 이제 그 S-오일 같은 경우 이제 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S-오일이 좀 약간 반등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LG 디스플레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잘 나가고 있는 쪽인데.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네, 여러 가지 최근에 이슈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네. 디스플레이 수요가 좀 증가되지 않겠는가. 뭐 그랬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 최근 들어서 또 다른 부분 자체는 삼성전자가 지금 OLED TV 시장 쪽에 적극적으로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와 더불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렇죠. 패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갖다 쓰고 있는 쪽이고요. OLED TV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OLED 패널까지도 네. 다변화해서 LG 디스플레이를 갖다 쓸 거다.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주가 상승이 최근에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게 모멘텀이 있었어요. 아닌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빠졌지만 이제 SK 바이오팜이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볼 수 있는 종목이 요즘 또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 중고차 관련 종목인데 아, 케이카. K카 종목이 네. 신고가거든요. 차트 회사 상장이 9월 말 정도 됐는데 회사 네. 공모가가 25,0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 맨 하단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랬군요. 공모 가격이 31,000원대에서 42,000원대였었는데 시작은 그렇죠. 미약했네요. 이게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예. 주가 많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이 꺾여야지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 관련 주가 못 가고 있는 뭐 현대차라든가 자동차 종목들이 반등하지 않겠는가. 이게 그 이슈이기 때문에 이 지표 같은 거군요. 그렇죠.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 K카가 좀 꺾여야지 현대차라든가 안성차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긍정적인 모멘텀이 그러게요.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이제 시멘트 종목들을 얘기하셨는데 앞서 이제 시멘트 업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종목이 주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시멘트 업황보다는 M&A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결국은 이 종목 제가 아마 6월 달에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면서 13,000원대 정도 팔아라 했던 주식인데 16,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건데 인수 합병과 관련된 M&A 재료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개별 이슈. 개별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올라간 이유가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유진기업이 동양을 옛날에 그 시멘트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동양이라 해서 지분 한 30% 갖고 있는데 그 동양을 통해 가지고 유진기업이 성신양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다. 아, 건너 가는 네, 거군요. 이게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유진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M&A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단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유진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수도권 중심의 레미콘 회사지 않습니까? 시멘트 회사가 없습니다. 동양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지만은 실패를 했어요. 시멘트 쪽 부분보다는 레미콘 쪽이거든요. 동양 같은 경우. 결국은 성신양을 인수해가지고 레미콘과 시멘트와 수직 계열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충분히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단순 투자 목적을 떠나서 적극적인 M&A 쪽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주 급등이 나왔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혼재 자체가 적대적인 M&A 제로거든요. 이 M&A 제로는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아하. 그래서 뭐 따라사기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좀 더 볼까요?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이슈가 지난주에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롱 티슈균의 인보사가 FDA에서 고관련 지점 치료제 쪽인데 이게 계속 이어가나 봐요. 그렇죠. 허가를 좀 받았고 네. 국내 코롱 티슈균 같은 경우는 판매 중지 때문에 지금 상장 거래 중지가 된 상태에 있는데 네. 약간 기사 회생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봐야겠네요. 같고요. 그다음에 신성 ENG가 주가 급등이 나왔던 부분 자체가 회사가 1분기, 2분기, 3분기 적자거든요. 네.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해서 이제 태양광 패널 시장 회사니까 내년도에 태양광 실적이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가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안 관리 종목인
지니언스라든가 그다음에 NHN벅스가 지금 단기간에 지금 10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노래죠, 이거. 예, 싸이월드 쪽. 예, 싸이월드 관련 종목입니다. 예. 단기간에 11,000원대에서 지금 22,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빠르네요. 뭐 싸이월드 효과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시장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국면 속에서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 전개됐고 거래대금 자체가 지난주 코스피 거래대금이 8조 4천억입니다. 예. 올해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대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망세가 짙은 조정 구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시장이 계속 밀렸다가 추가적으로 금요일날 더 밀린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다가 잠깐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 중심으로 좀 움직였었고요. 계속해서 대형보다는 중소형 쪽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예, 일단은 제가 올해 가장 큰 낙제가 물가지표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전개됐던 거고 7월 달부터 예. 미국의 물가지표가 오케이 나오면서 테이퍼링이 언제 시행이 될까 계속적으로 이슈가 전개됐던 거고. 기준금리까지도. 예, 결국 이제 테이퍼링이 결정이 좀 됐고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물가지표가 또 워낙 많게 나오다 보니까 테이퍼링의 조기 가속화 얘기 나오면서 속도까지. 또 금리 인상 시점 자체도 내년도 하반기 때에서 일부에서는 뭐 3월 테이퍼링 조기에 3월 달에 끝내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상반기 3, 4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할 거다. 그런 전망까지 맞아요.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까지 미국 시장에 반영이 좀 됐어요. 제가 보기 거의 다는 아니지만 8, 90% 정도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악재는 큰 게 없습니다. 그죠. 앞서 이제 뭐 물가지표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으로 봐서는 거의 11월 달에 정점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는 이미 꺾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물가 지표는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있어 연준의 테이퍼링 자체가 뭐 통화 정책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미니미 매파적인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와도.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FOMC까지는 그래도 불확성이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방향을 잡는데 앞서겠다시피 악재는 다 반영이 됐고 오히려 약간 어떤 뭐 테이퍼링 시기에 약간 어떤 완화적인 정책이 나온다 한다면 그 부분 자체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군요. 예상했던 대로 예. 테이퍼링을 조기에 끝내고 금리 인상 쪽에 가는 방향이 전개될 건데 그 이상 자체도 악재가 전개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FOMC인데 FOMC 이후에 악재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다. 악재는 다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지수는 3,000포인트대에서 뭐 지난주 지지를 좀 받았으니까 하반기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기도 이번 주 FOMC까지는 3,050, 60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등락기의 경우에 결국 상회하자는 목요일 날 새벽에 4시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인 어떤 연말과 관련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긍정적인 시각에서 시각을 좀 보고 싶고요. 네. 매매 자체는 일단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수급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늘 아마 당연히 예금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네. 지난주 이제 오늘 환율이 좀 떨어질 거고 환율이 좀 떨어질 거고 약달러였죠. 배당과 관련된 매수 차익 거래가 지난주에 현물에서 좀 매도가 나왔던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뱅크 블록들 영향이 컸다고 좀 봐요. 그 부분 자체가 그냥 5천억이 받아갔으니까 그 물량이 대련해서 지난주 현물 매도로 좀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영된 거죠,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매수 차익과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개인 투자가들의 계절적인 12월 달 매도 부분 자체는 충분히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좀 진행이 좀 될까.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소형 같은 경우. 네. 만약 영향을 받는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제한적이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내년 달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기 때문에 1월 달 시장을 경영한 중소형 종목들이 빠르면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부터 선침해가 좀 들어오면서 중소형 종목도 1월 효과 대비해서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관심은 일단은 IT로 할 것 같고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 쪽에, 그다음에 건자재 쪽에 앞서 뭐 시멘트 종목들 다 잘하고 있는 쪽인데 건자재 네. 쪽, 그다음에 의류 쪽,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내년 거.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 네. 그다음에 IT 중소형 종목들, 특히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폴더폰이라든가 이쪽에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 성장 주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겠지만 등락 구간이면 매매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FOMC가 매긴 매인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운용님께서도 이게 뭐 치명적인 그런 악재다 이런 거는 이미 지났다라는 그런 관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주로 넘어가 볼 텐데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네, 앞서 이제 시장의 관심 자체가 뭐 내년도 1월 달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벌써 올해 다 간 것 예, 같아요. 올해 시장은 반등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대응전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좀 봐요. 네. 예, 뭐 지수가 지금 10포인트, 20포인트대인데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년도 시장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대비 차원이군요. 연초에 1월 달에 항상 이슈 자체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슈지 않습니까? 네. 크게 보면 컴퍼넌스, 헬스 컴퍼넌스 관련된 부분과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세스 2022와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기전자. 예.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컴퍼넌스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오스코텍을 제가 언급해 드렸었는데 금요일날 네.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세스 2022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스 2022 관련 종목 쪽에서 종목을 한 종목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나올 텐데 예. 어디 봐야 돼요? 예, 뭐 연례적인 행사죠. 예. 세스 행사가 자체가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행사고 그 올해 그 해에 네. 가전의 어떤 트렌드, IT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화두가 나오죠, 거기서.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내년도 같은 경우는 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열리거든요. 연초에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네요. 사서 어떻게 보면 연초에 팔아야 되는 거고요. 아. 예. 글로벌 기업 1,600여 기업이 참여하는데 작년도가 내년 같은 경우에 4,00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개방할 것 같고요. 섞어하는군요. 우리나라 기업은 아마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가지고 두산그룹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중심으로 175개 기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번에 키워드는 자율주행과 오토모티브와 그다음에 웰리스입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 아, 헬스케어 관련 부분이 이번에 특징 키워드로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국내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주가를 본다 한다면 네. 아무래도 OLED TV 자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폴더폰이라든가, 그다음 개별 기업 쪽에 참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관련 쪽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쪽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1월달 경우에는 단기 모멘텀과 또 중장기적으로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들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들 제가 좀 추려봤거든요. 관련 종목 추려서 또 최근에 12월달에 미리 선 반영됐던 부분이 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최고 혁신상 4개 포함해가지고 혁신상 43개 부분을 수상을 했다고 하거든요. 휩쓸었네요. 예, 그렇죠. 휩쓸고 그다음에 LG전자는 24개 부분에 네. 수상을 했고 AR, VR 부스를 좀 마련했다고 그러고 이게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TV 시장, OLED TV 시장 쪽에 대해서 TV. 삼성과 지금 적극적 경쟁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투톱이죠. 경계 부분 때문에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 부분이 시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LX 세미콘, 덕산 네오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그 혁신상 중에서 Z 플립 3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다고 하거든요. 작은 요즘 거. 폴더폰이 네. 잘 팔립니다. 아, 미국 시장에 그렇군요. 소폰이 괜찮고. 그래서 폴더폰 관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폴더블, 그다음에 예. 개별적으로서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 뭐 고객 맞춤형 기술 2건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화장품이네요. 함컴 MDS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그룹이 4년 연속 참여를 하고 있는 쪽이 이제 네.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신사업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웅진 싱크빅도 뭐 증강 형식과 관련된 교육 쪽으로. 교육 쪽에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관심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함컴 MDS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게 뜨거워서 같이 연결해 볼 만한 거고. 예, 그렇죠. 함컴 MDS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한글과 컴퓨터가 핵심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왜 핵심인가요? 그룹의 지주 성격이니까. 네네. 이게 함컴 그룹이 상장된 회사가 좀 한 몇 개 됩니다. 한글과 컴퓨터 있고, 함컴 MDS 있고, 네. 함컴 라이프케어가 있고, 함컴 위드가 있어요. 위드가 그렇군요. 있는데 그 중에서 4차 산업이라든가 이번 핵심과 관련된 메타버스라든가 핵심 기업 자체가 그게 함컴. 함컴 MDS라고 좀 보시면 MDS. 될 것 같고요. 예사가 내년도에 지금 소형 유성도 지금 발사를 한다는 쪽이거든요. 그래요? 인공위성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 쪽과 관련된 이번 세스 2022에서 공개를 한다는 쪽입니다. 관심 많이 받겠네요. 예, 그 자회사들이 다 4차 산업의 핵심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함컴 모빌리티라든가 그다음 네. 함컴 로보티즈라든가 네. 함컴 로보티즈라든가 그다음에 함컴 인텔리전스에 인텔리전스. 좀 주목해야 특히 함컴 인텔리전스가 최근에 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인 프론티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메타버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그런 게 같고요. 있었군요. 차들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섰다가 좀 기술적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22동 평균선에 걸쳐져 있는데 네. 예상가 아마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것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부분도 이슈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길게 보고. 길게 보고 충분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게 생각이 좀 되고 매수 가격은 26,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내년도 연초 이슈라고 그랬으니까 연초 이슈까지 해가지고 32,000원 정도. 짧네요. 예, 그다음 손절 가격은 24,5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헬스케어 쪽, 그리고 이번에는 가전제품 쪽으로 옮겨봤습니다. CES 2022 관련해서 한컴 MDS였습니다. 오늘도 잘 참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